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물러나서 이렇게 숨어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자는 장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개는 이제 개인만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약간 가려져 있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비상구에 해당하는 이제 공간도 존재하는, 그리고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낮은 쪽보다는 약간은 높은 공간. 그래서 아이들 보시면은 책 한 권이라도 그 위에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이제 우리가 꾸며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제 이 안쪽에는 집같이 구성이 되고, 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를 형성해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높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약간 감싸주는 형태로 아이를 이렇게 좀 U자 모양이죠. 그런 식으로 시야를 약간이라도 차단해주는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아이들이 한결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정말 만들어져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집에서 만들어주시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안 내에 이런 휴식처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내지는 이렇게 병원을 오시거나 사용하는 고양이 이제 이동장들인데, 이것도 집에서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집처럼, 쉬는 장소처럼 이용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캐리어 교육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집처럼 사용한 여기 사진에서처럼 집처럼 사용하게 이제 놔주시고, 또 저 주변에서 먹을 거를 주신다든가 이제 놀아주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주시면은 이제 사진 속 고양이처럼 편안하게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식으로 대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반이라든가 내지는 낮은 이제 햇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치를 좀 해주시면은 이걸로도 좀 아이들이 편안하게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고양이 해먹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하게 베란다 창문이나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높이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세팅해 주셨을 때 고양이들이 집안 내에도 여러 마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경로가 하나라면 그 고양이들 중에서 가장 힘센 고양이가 그냥 가운데 거기를 막고 있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이제 별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 행복감도 나눠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 경로는 여러 군데여야 돼요. 한 군데가 막힌다, 거기 못 가게 되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비슷한 얘기로 이제 접근 경로를 이제 여러 개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장소의 수를 여기저기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구조상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왜냐면 우리는 대다수가 아파트 환경이고 이제 협소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실에도 하나, 작은 방에도 하나, 큰 방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다양하게 위치하는 것도 이제 아이들의 간에 이제 자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줄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혹은 어린 고양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질병이나 내지는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너무 어려서 발생하는 운동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접근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캣타워를 올라가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해먹 같은 걸 이용하려고 해도 높이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못 뛰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차를 줄여주신다든가, 혹은 아이가 주로 쉬는 공간에서 좀 가깝게 위치하게 해주신다든가 등등으로 좀 접근을 좀 용이하게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양이를 어디서 키우는 게 좋은가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대개는 이제 실내에서만 키우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양이 산책을 하는 게 좋은가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될 점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양이마다 좀 성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고양이 사유하기부터 훈련이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고양이 사유하기라고 하면은 이제 대개는 12주년 입양 이전을 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도 무료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영역 자체도 넓게 생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성향에 맞고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외부에서 생활하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다만 여기서 좀 정확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외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문상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게 할 거면은 외부는 더 큰 외부랑 격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그 말이 되어지거든요. 예컨대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앞에 마당이 존재하잖아요. 그 마당까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고양이랑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하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만나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줄여주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자유롭게 탐색을 하고, 또 외부에서 놀이를 하고, 외부에서 먹을 거를 먹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줄이기에는 최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성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는 주택 구조상 대다수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에서만 그 생활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여러 논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가슴줄 같은 것들이죠. 가슴줄을 이제 매개로 한 산책을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이 완벽하게 되고 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 한해서만 이제 산책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것들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